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드릴 거고요. 거기 중에 제가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출연 요청이 들어온 뒤 코티를 짜기 위해 담당 작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이가 대뜸 하는 말. 자기 이름이 참 독특한데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란다. 그의 이름은 권열리지였다. 열리지 않은데요. 나무와 관련한 현상을 나무 의사가 모르고 있겠는가. 그이는 자기가 섭외를 안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한참을 미안해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열리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열리면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열리고,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열리지라고 일컫는다.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열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열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열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번 열리지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 박사 임경빈 선생은 자기 집 뜰에 심은 엄나무 몇 그루를 일부러 열리지를 만들어 키우기도 했다. 나무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뭇가지를 엮어 묶어 놓았다가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것도 같은데,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나뭇가지들을 엮어 묶어 놓았다가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것도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자라다 보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때는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나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힘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열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는 다시 읽을게요.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에는 붉은 꽃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인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열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마음의 열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한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피식구나. 너무 거창하다나. 너무 거창하다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봐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모습은 저처럼 이상하지 않다며 좋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말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는 사람이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먹고 살기 위해 애쓴 쪽은 나보다는 아내였으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하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남들 다 아는 회사원 생활도 나는 죽기보다 싫어하고 못했다. 그런 내 성향을 어떻게 아시는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으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무척 안타깝다. 특히 장모님의 홀대는 엄청났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등등 반대할 이유야 충분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왜 그리도 야속하듯이. 그러나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처가댁 대문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 문구는 단 하나. 내놓으시오. 대단하시네.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 지원 사격을 하는 통에 텐트 시위는 어느새 그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며칠 뒤 뵙기를 드렸다. 참 자네도 지독하이 라는 말이 전부였지만 아내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다. 참 당신은 당신다운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결혼을 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신혼 초 우리의 모습이 더도 덜도 말고 딱 기찻길 옆 오막살이였다. 그때 나는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상계동 근처에 땅을 임대해 원예 작물을 키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제 버릇 남주랴 남들은 잘 심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 골라 심었으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기껏 피워놓으면 꽃 전시회 같은 데서만 주문이 들어오죠. 결국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아쉽네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제는 남의 밭이 되어 버린 땅에 흙을 밟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읽는 저도 뭔가 감정이 이입되는데요. 제 인생 최초의 위기라면 그 뒤 얼마가 나는 무작정 북한에 올라갔다. 그런 나를 보는 아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색 한번 하는 법이 있었다. 늘 그냥 그렇게 다시 하루하루를 맞이할 일이다.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릴 거고요. 다음에 다른 나누기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성우를 준비하고 있는 성우 준비생인데 한 번도 편집을 안 하고 안 끊고 이제 이렇게 연습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최대한 오직 저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무편집으로 한 번에 한 컷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를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